생각이 힘이 빈약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도 이상으로 이상화하는 것인데요.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 근거가 빈약한데 자신감이 넘치거나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나는 너희와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심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임상심리학을 기반으로 심리질환, 상담, 심리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김선이라고 합니다. 사고방식, 사고력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살이에 적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종 난관과 위기와 역경에 대처하는 동시에 우리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나답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양질의 적응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본 토대가 되는 능력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심리 기능을 포괄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리 기능이 사고력입니다. 바로 생각의 힘이죠.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의 힘과 깊이가 적응 수준을 결정하고 내 주변과 또 이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힘, 그것이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생각하는 힘을 성찰 능력이라고 합니다. 섬세하게 조율된 성찰 능력은 우리의 심리와 정신 세계를 단단하게 지켜주고 또 건강한 행동 그리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찰 능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고방식이 건강한지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외부 현실과 경험을 바라보는 시선, 즉 사고방식을 통해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내가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사고방식, 즉 해석의 틀, 이것이 우리 삶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경직된 사고방식, 단편적이고 편파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생각의 힘이 빈약하신 분들의 특징,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이 어두우신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서 관찰되는 특징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 세 번째, 낙관적인 세계관의 부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힘이 빈약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을 하십니다. 이 착각은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우월감 또는 열등감으로 표출이 됩니다. 우월감은 자기 자신을 정도 이상으로 이상화하는 것인데요.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또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 또는 근거가 빈약한데 자신감이 넘치거나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인 것이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열등감에 눌려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도 이상의 위축감과 자기 비하를 보이시는 것이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못나고 쓸모없는 존재, 또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성화가 되면 열등감을 넘어서 심한 자기 연민에 매몰되게 됩니다. 가장 건강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 자리에 굳건히 선 채로 나답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나를 흔드는 복잡한 상황 앞에서도 객관적인 사고력이 작동돼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넘치는 부분이 있어도 자만하지 말자. 두 번째, 자신에게 좀 모자라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자책하지 말자라고 생각의 힘을 가동시키셔야 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감정이자 사고방식인데요. 그 기저에는 성장기 동안 내 마음에 입혀진 상처,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의 여부, 또 아픈 경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자기 개념을 현실에 맞게 건강하게
갱신해야 합니다.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이 편파적인 자기 개념은 어느 정도 경험한 후에 졸업하셔야 하는 심리적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생각의 힘이 굳건하다면 불행을 자초하고 증폭시키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나만의 개성을 찾아서 살려내는 결단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두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나를 탐구하는 이 여정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필수 과정입니다. 나를 알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죠. 지도와 나침판이 없는 것이니까는요. 그렇다면 우월감이나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경험을 통해 나에 대해 배우는 것, 즉 나와 세상의 대화이고요. 두 번째, 내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깨달아가는 것이죠. 즉 나와 나의 대화입니다. 특히 실수와 실패,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데요. 생각의 힘이 약하신 분들은 실수와 좌절을 복귀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홀로 행하는 내적 작업을 불필요하다고 폄하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이죠. 그 대신 그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에너지를 값싸게 낮은 곳에 써버립니다. 어떻게? 왜곡된 방식으로 생각의 회로를 돌려버립니다. 대표적으로 합리화를 해버리거나 남 탓을 하거나 경험을 부정해버립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또는 팔자 탓을 하면서 체념해버리기도 하고 또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정의 뚝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의 힘이 강한 분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고요. 또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고요. 현실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패가 다가오더라도 통증을 끌어안고 그 과정 자체를 소화하면서 성장의 부름켜로 삼습니다. 인생이 힘겨워도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의 힘이 빈약하신 분들의 특징 두 번째 차원은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입니다. 생각의 힘이 떨어질 때 연쇄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이 초래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공감력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타인을 비난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배경, 공감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의 힘이 약하신 분들은 대인관계에서 공감력을 발휘해야 할 때 어려움을 보입니다. 공감 능력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심리 기능이죠. 결코 저절로 장착되거나 저절로 작동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공감은 상당 부분 사고력의 산물입니다. 자동적인 감정의 울림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대인관계가 건강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의 공감도 중요하지만 인지적으로 역지사지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인의 입장과 현실 여건을 헤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감력은 예측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연유를 조심스럽게 유추하는 것이죠. 물론 이 헤아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공감은 없습니다. 생각이 이미 굳건하고 성숙한 분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타인의 입장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공감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의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사안을 자기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타인과 갈등의 순간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상처를 입고 발끈하거나 또 욱하거나 또 과도한 서운함에 휩싸입니다. 감정의 뚝이 무너지는 것이죠. 생각의 힘이 빈약한 분들의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이 초래되는 배경 두 번째는 그들의 비난하는 습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분들은 갈등 상황에서 객관적인 문제 해결, 갈등 상황의 완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잘잘못을 가립니다.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기의 옳음에
집착하죠. 그 흑백 논리에 따라 상대를 비난하고 몰아세우거나 또 타인을 통제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타인을 굴복시키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결과 싸움이 벌어지죠. 비난하는 사람은 마찰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려버리고 타인이 잘못이라고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책임 전가이기도 합니다. 내 안의 분노를 외부의 너에게 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방어 기제 중에서 투사라고 합니다.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외부 요인으로 귀결시켜버리는 것이죠. 성숙하다라는 것은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나와 좀 다르더라도 그 간극을 그 자체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자세,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런 너그러움을 심리학에서는 개방성, 유연성,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놔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힘이 빈약하신 분들의 특징 세 번째 차원은 바로 낙관적인 세계관의 부재입니다. 여기에서 낙관적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세계관입니다. 낙관주의는 저절로 생겨나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낙관은 무턱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뜻합니다. 우리의 낙관주의는 역경과 고난, 아픔을 겪으면서 무참하게 상처를 입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생각의 힘이 튼튼한 분들은 이 세상의 끝없이 복합적인 면모들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지켜내는 것이죠.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확신에 찬 기대는 희망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데요.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자원으로 꼽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실패와 고난, 역경과 좌절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원동력이죠. 희망은 철저히 건강한 사고력의 산물입니다. 희망은 전적으로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희망은 눈에 보이게 어디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발굴하고 감지하고 해석해내는 것이죠. 확신에 찬 기대가 현저히 부족하다면 종국에 다다르는 상태는 분노와 차가운 냉소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꼬여있다는 평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희망, 확신에 찬 기대, 그리고 낙관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그 낙관적인 세계관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의 마음에 들어차 있는 사고방식은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입니다. 공허와 무의미에 시달리십니다. 그런 분들은 인간이라면 모든 이가 만나게 되는 공허, 무의미, 허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거기에 젖어들기 때문에 설령 좋은 일이 벌어져도 즐거움과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평균적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즐거움과 기쁨, 행복감을 어느 정도는 꼭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허, 무의미, 그리고 허무, 부조리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공허와 부조리 앞에서도 긍정성과 낙관주의를 꾸준히 재건하고 또 재건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이 약한 분들은 긍정적인 해석의 틀도 빈약하기 때문에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본의 아니게 정도 이상으로 세상을 탓하고 불만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세상을 부조리하고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데다가 세상살이는 실패와 고난, 아픔이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거머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과 우주가 돌아가는 규칙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요. 그 규칙을 전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제대로 생각하는 법, 바로 서는 법을 터득하고 내 자리를 찾고 자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외풍을 견디고 소화하고 통과하면서 자립한 내가 타인과 연결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품위이자 성숙인 것이죠. 고난이 산재되어 있는 거칠고 냉담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낙관적인 세계관, 확신에 찬 기대를 굳건히 다지고 재건하고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숨겨진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에 힘이 빈약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위험한 이유는 나의 삶, 나의 인간적인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힘이 약하신 분들, 또 사고방식이 편파적이신 분들, 또 그 인지 구조 안에 어떤 독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인관계에서 내 심리적 에너지와 시간 자원을 빼앗아가고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의 미해결된 과제를 무분별하게 외부로 쏟아내고 또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하고요. 또 너와 나의 경계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기중심적으로 확대하고 과장하기 때문에 자신이 입은 피해, 분노, 상처마저도 과장하는 데다가 동조를 요구하고 책임 전가도 행합니다. 따라서 그런 분과 함께 있을 때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나의 렌즈, 즉 내 마음의 눈도 그 기능이 덩달아 저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분과의 관계는 결국 매몰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를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인생에서 아픔과 좌절은 불가피하지만 일부러 부정적인 경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